네, 안녕하세요. 리얼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타 2020년식 차량인데요. 일단 제타는 이제 2020년식 7세대예요 2020년 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핫했죠. 그래서 오늘 연비와 주행 그리고 편의 기능이라든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제가 지금 주유를 가득한 상태예요. 휘발유 44,000원, 지금 단가가 1,498원이고요 지금 제가 앵꼬 65km 남긴 상태에서 주유 등이 떠서 주유를 한 상태고, 주유 이제 65km 아예 없으면은 기름이 전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는 한 7만원 정도 주유가 될 것 같아요. 연비 세팅하고 주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타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가장 핫해진 게 프로모션을 적용받으면은 거의 아반떼급 가격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고 굉장히 많이 광고가 됐었죠. 일단 제타가 처음 나온 게 이제 1979년도에 첫 모델을 선보였어요. 그로부터 지금 얼추 30년, 80년이니까 90, 00년, 10년, 20년, 40년 가까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7세대 제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1750만 대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까 진짜 뭐 베스트셀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이 1.4 직렬 가솔린 직분사 터보입니다. 그래서 마력 같은 경우에는 150마력이 나오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25.5 토크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됩니다. 1.4이지만 이제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거의 출력은 2.0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순간적으로 추월을 한다든지 고속주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번 제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6세대보다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가격도 오히려 더 낮아졌고, 일단 기존 6세대 제타 같은 경우에는 1.4 가솔린이라는 트립이 없었고, 네, 이번 7세대부터 적용된 모델인데 지금 2달 조금 안되게 주행했고, 지금 주행거리 보면은 3000km 가까이 주행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2020년식 제타 지금 이 운행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모델 이제 작년 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들어와서 모델이 풀렸는데 굉장히 핫했어요. 굉장히 핫했고, 이거 일반 차량으로는 뭐 전시장 가서 계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3일 동안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거의 하루 만에 끝났다고 제가 그렇게 출고 딜러분께 들었고요. 프로모션 받고 하다 보면은 2천만원 중반대까지, 프리미엄 모델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흔한 뭐 중국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차량은 그래도 아직 뭐 일단 6세대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뭐 사이즈는 커졌지만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옵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 차량도 보면은 이제 뭐 열선 시트도 있지만, 열선은 이제 열선 시트와 이제 열선 핸들이 동시에 켜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열선 핸들만 이제 뭐 독립적으로 킬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양쪽 다 통풍 시트가 들어가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측방 경보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시트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일단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조절되고 메모리 시트까지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석을 일단 많이 배려한 모습입니다. 이제 원가 절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조수석까지는 지원을 못했지만 운전석은 지금 전동 시트 되고 메모리 시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지난달인 1월달에 이제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1.4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 20만원 초반으로 나왔는데, 반면 받은 다음에 이제 20만원 초반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출력에 많이 목마르시지 않은 분들이면은 제타 1.4 정도면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운행이 가능하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출발하고도 지금 100km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100km 넘기는 도로도 아니고 넘기지 않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막혔던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한 60km, 70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지금 연비는 16.9km 찍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일단 연비는 17.7, 17.6 정도를 기록했고요. 가솔린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연비로 확인돼요. 일단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비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 뭐 수리비가 한번 터지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국산차가 많이 늘어난 이유도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꼭 서비스 센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보증 끝난 차량이 애프터에서 많이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비적인 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쪽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제타 같은 경우에 2020년식 이걸 구매할 때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이 5년 15만 보증이 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 3년 6만 보증인데 이 5년 15만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죠. 이제 3년 6만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먼저 도래할지 정말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만 내외로 타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3년 전에 보증이 끝날 확률도 많아요. 근데 이제 5년 15만이라는 거는 지금 뭐 엔카라든지 뭐 보배드림이라든지 중고차 검색하실 수 있는 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년 지난 차량이 15만 넘는 차량이 흔치 않아요. 그냥 5년 동안은 대부분 이제 보증이 된다고 보면 되시는 거죠. 연 3만씩 꾸준히 이제 5년을 타셔야지 15만 킬로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그냥 보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봤습니다. 속도를 70km로 맞춰 놨고요. 이제 스스로 70km 맞춰서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차가 뭐 있으면은 당연히 속도를 줄이겠죠. 그리고 2021년식부터는 레인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차선을 잡아준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앞차 덤프트럭이랑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쪽으로 오니까 정체가 시작됐죠. 연비는 지금 18.6을 기록 중이고요. 일반적으로 안 막히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막히면 20km가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막히는 도로에서는 10km 중반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꽉 막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뭐 10km 초반도 나올 수 있고 하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차량 뭐 구입하고 고속주행해서 여행 갔을 때는 연비가 뭐 22km, 23km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 막혔을 때 정차하지 않고 정속주행으로 쭉 갔을 때죠. 그리고 지금 MMI 부분이 전부 다 대부분 터치예요. 공조기 부분은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전부 다 터치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미디어 전부 다 터치로 작동되고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덥기 때문에 저는 통풍 시트를 켜겠습니다. 이 열선이 별도로 작동이 되네요. 저도 이 차량을 지금 리뷰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소리 들으셨나요? 이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가끔씩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 차만 그런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제타 오너분들도 그런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서비스 센터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벤츠, BM,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아우디 A6라든지 BM 5 시리즈 뭐 스크린도 굉장히 크고, 뭐 아우디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멋있는데 사실상 터치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벤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폭스바겐은 그 전에 14년식 골프도 전부 다 터치가 됐고 지금도 굉장히 터치가 잘 돼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고 터치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막히는 구간에 오니까 연비가 18km까지 떨어졌죠. 통풍 시트를 잠깐 제가 킨지가 지금 한 1분 2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소음도 없습니다. 사실 제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를 켜도 소음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전에 운행했던 차량들은 이제 제가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게 있는데 어우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소리가 정말 이걸 켜서 스트레스를 받을지 아니면 끄고서 그냥 스트레스를 덜 받을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소리에 비해서. 그리고 많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많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연비가 17km까지 내려갔네요. 아마 이거 운행을 끝날 때는 거의 17km 초반대나 될 것 같습니다. 시승하는데 차량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뚫린 곳만 보여드려도 어떻게 보면 연비가 너무 좋게 나올 수 있고, 너무 막힌 곳만 또 보여드리면은 연비가 너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시작과 끝은 조금 막히고 중간에는 계속 좀 뻥뻥 뚫렸던 게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야간 주행도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올릴 텐데, 라이트도 굉장히 밝습니다. 뭐 LED 라이트가 들어가고 전면과 후면 전부 다 LED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할 때도 많이 편해요. 사실 뭐 이 정도 정수성에 이 정도 뭐 출력에 어쨌든 수입차로 분류되다 보니까 정말 세대를 뭐 따로 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20대나 30대나 뭐 40대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은 연령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상했듯이 연비는 17km 중반대로, 초반대나 중반대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지금 주유 후 이제 주행 가는 거리는 600km 떠 있는데, 이건 연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1km를 주행했고요. 속도, 평균 속도는 이제 33km. 그리고 연비는 17.4, 주행 가는 거리는 600km입니다. 사실 저는 평상시에 그냥 속도로 해놓습니다. 이게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어디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디지털로 보는 거랑 이제 아날로그랑 보는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전 디지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그냥 속도로 빼놓고 다니고요. 오늘은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주차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에 보시고 싶은 차량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그 차량으로 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만한데 뚜렷하진 않습니다. 절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주차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대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